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 개념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간단히 설명하고 그 후에는 영어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will briefly explain the presentation in Korean first, and then I will go into more details in English. 시간 지연과 관련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 지연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 지연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계에서의 시간이 이 정지한 계에서의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이 시간 지연은 이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이 이 중력이 작은 곳에서의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계에 대한 상대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계, 즉 중력에 관련된 상대론입니다. 먼저 이 가속하는 것과 이 중력이 동일하다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같이 우주선이 위쪽 방향으로 이 가속할 경우에 우리가 물건을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주선이 어떤 행성에 착륙했을 경우에도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속하는 게와 그리고 중력이라는 것이 서로 이퀴버런트, 등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가속하는 것하고 중력이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서 이 가속하는 게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이 작은 창이 있고 이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빛이 이런 식으로 굽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휘어지는 거죠. 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다시피 이 가속과 중력은 등가하다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면은 우리 행성에 착륙한 우주선의 창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은 이것도 이런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이 중력을 주는 행성이나 항성 주위에 공간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휘어진 공간으로 빛이 통과할 때 우리가 관찰하면은 빛이 휘어져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휘어진 공간에서 빛은 가장 빠른 최단 거리로 오는데 그것이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진 것 같이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의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지한 괴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괴에서의 시간이 정지한 괴에서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천천히 가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일상의 우리가 보는 물체의 경우는 이 속도가 광속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이걸 B가 속도가 C보다 적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건사적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이 비행기의 속도가 음속의 대략 90%라면은 초속 300m 정도가 됩니다. 이 속도는 물론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값이죠. 자,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14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 비행기 안에서의 이 사람의 시간은 이 식에서 보듯이 계산하면은 14시간의 비행의 경우에 25나노초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에서 있는 사람보다 25나노세컨드만큼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아주 미미한 값이죠. 자, 그것은 이 비행기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이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러한 우주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속도가 빛 속도에 아주 가깝게 되면은 이 시간 지연이 아주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 빛의 속도의 90%에 달하는 속도를 가지는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우주선이 이 지구에서 볼 때 30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우주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우주선 안에서의 그것을 가는 동안에 경과된 시간은 계산하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대략 13년 정도 나옵니다. 자, 반면에 그 사이에 지구에서는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괴에 있어서 시간 지연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상대론에 의하면은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같이 이 우주선 안입니다. 우주선의 바닥에서 위쪽 방향으로
레이저 빛을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우주선은 이쪽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정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관측한다고 했을 때 이 천정에 있는 사람은 이 빛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멀어지죠. 그래서 우로 가속되면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관찰하는 파장의 빛이 이 적색적으로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집니다. 자, 이는 이 천정에 있는 레이저가 동일한 레이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레이저와 비교해서 이 파장이 길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동수는 이 파장과 역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 바닥에서의 레이저, 올라오는 레이저의 이 진동수가 정지하고 있는 이 천정, 위쪽에 있는 천정에 있는 레이저 빛보다도 진동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붉은색 쪽으로 편의가 됨으로써 파장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진동수가 작아지게 관측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바닥에서의 시간 간격, 이건 진동수죠. 바닥에서 진동수가, 그래서 진동수가 천정에 있는 레이저의 진동수보다도 작다는 것이고, 이는 이 바닥에서의 시간이 이 천정에서보다도 천천히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계에서의 이 관찰하는 이러한 이 시간 지연의 이 효과는 우리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이 큰 바닥, 그래서 행성이 있는데 바닥은 위쪽보다 중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큰 바닥에서의 시간이 중력이 작은 이 천장에서의 시간보다도 더 천천히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를 우리 중력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자, 중력 시간 지연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델타 t 프라임은 이 중력이 큰 바닥이죠. 바닥에서의 시간 간격이고요. 델타 t는 중력이 작은 천장에서의 이 시간 간격이고요. 자, 그리고 m이라는 것은 이 행성의 이 질량이고요. 그리고 r은 떨어진 거리죠. 그래서 이 행성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g는 중력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 시간 지연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이 모선이 있습니다. 모선이 있는데 이 모선에서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이 블랙홀 근방에 있는 행성을 탐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행성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인자를 우리가 탐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행성은 이 블랙홀에서부터 대략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과 이 해왕성까지 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블랙홀의 이 질량은 태양 질량의 66억 배 정도 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주선이 이 행성에 도달했을 때 그 시간 간격, 시간이 가는 간격은 이 코맨드 쉽, 그러니까 모선은 이 블랙홀 영향권 밖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우주선, 이 행성에 있는 우주선의 이 시간 간격하고, 그리고 모선에서의 이 시간 간격이 이러한 관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 모선에서의 이 시간 간격의 이 반만큼 더 천천히 이 시간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량은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 이것인데 블랙홀의 질량은 66억 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 거리는 태양과 해왕성까지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대입하고요. 중력 상수를 대입하면은 이 행성에서의 이 시간 간격이 이 모선에서의 시간 간격의 이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성에서의 이 시간은 이 모선에서의 시간의 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의 이 시간이 이 모선에서의 시간의 이 반만큼밖에 경과되지 않는다. 그만큼 천천히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서 미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중력 시간 지연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아주 블랙홀과 달리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 시간 지연은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자, 따라서 1초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지구 표면에서의 고도 차이에 의한 시간 차이는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를 1초 시간 간격을 했죠. 자, 그럴 경우에 이 고도의 차이, RA와 RB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중력 시간제의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력이 큰 이 미도가,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곳에서의 시간이 이 고도가 높은 데서의 시간보다도 천천히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수면에서의 시간과 여기에 고도 3000m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사이의 이 고도 차이에 의한 중력 시간 지연의 이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식에서 보다시피 이 RA하고 RB가 다르죠. 그래서 해수면에서는
이것이 지구 반경이고요. 3000m 높이 고산지대에서는 지구 반경에다가 이 3000m를 갖다가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1초에 대해서 두 지점 사이의 중력 시간지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초에 대한 것이고요. 1초에 대한 것이고 하루에 대한 것, daily time difference, 하루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면은 28.3 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수명이 80살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80년 동안에 두 지점 사이의 시간 차이는 0.8ms 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면에 사는 사람이 80년 동안 산다고 했을 경우에 3000m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보다도 중력 시간제에 따라서 0.8ms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아주 미미한 값인데 이는 이 중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이 GPS 시스템이 우리가 상대론에 대한 시간 지연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왜 고려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모르는 지역으로 여행할 때 GPS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GPS는 이 중궤도에 있는 위성에서 보내는 위성 자신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리시버, 그러니까 수신기, GPS 수신기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용하면은 이 수신기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세 개의 위성이 이 고도를 대한 원을 그려보면은 원이 마주치는 지점이 본이 있는 수신기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3변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계보다도 더 많은 위성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31개의 위성으로 GPS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위성에서 보내는 정보를 우리가 위성의 이 고도 자신의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로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3변 측정을 통해서 이 수신기 자신이 있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4개 이상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사용합니다. 이 GPS 시스템은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은 현재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위성의 신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지표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 수신기를 이용해서 위성에서 보내는 위성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받아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GPS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31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의 궤도는 중궤도인데 이 정도 13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고요. 그리고 이 위성의 속도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자, 위성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또한 우리 GPS 수신기는 이 지구 중력이 큰 지상에 있는 반면에 위성은 지구 중력이 작은 높은 궤도에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도에 따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과 이 중력 차이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 시간 지연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위성은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지상의 수신기보다도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한 식이 있습니다. 한 식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1초에 대해서 1초의 시간에 대해서 8.35 곱하기 10 많아서 11성 초의 시간만큼 이 위성에서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느리게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 동안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약 7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의 시간 지연에다가 3,600 곱하기 24를 하면 하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성이 빠른 속도로 움직임으로 해서 이 지표에 있는 이 수신기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이 7 마이크로 세컨드 이 위성에서의 시간이 이 지표에서의 시간보다도 더 천천히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므로 지표면에 있는 수신기보다도 지구 중심에서부터 멉니다. 따라서 위성에서의 중력이 수신기에서의 중력보다도 작습니다. 따라서 지표에 있는 수신기의 시간이 위성에서의 시간보다도 천천히 갑니다. 자, 이를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위성에서의 시간이 지표에 있는 수신기에서의 시간보다도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앞에 우리가 한 식을 있으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지표에 있는 이 수신기 지구 반경, 지구참 중심에서의 거리고요. 그래서 지구 반경이고요. 그리고 이 궤도에 있는 위성의 이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는 이 정도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 값은 1초 동안에 5.37 상공시고 15 말 10성 초만큼 위성의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를 갖다가 이 하루 동안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45.85 마이크로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성에서의 시간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7 마이크로 세컨드 천천히 가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45.85 마이크로초 빨리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한 위성에서의 시간이 지표에 있는 수신기에서의 시간보다
하루 동안에 38.85 마이크로초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위성에서 보내는 이 마이크로파 신호, 전자기파 신호의 속도가 빛속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다가 빛속도를 꼽아주면은 하루 동안에 12km 정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GPS가 가리키는 위치 계산에 의하면은 실제보다도 12km 하루 동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다시피 이 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으로 위성에서의 시간이 1초당 1초당이죠. 1초당에 4.4721 곱하기 10^13초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이 이제 지표에 있는 수신기와 신호를 주는데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10.23 마이크로헤르츠의 이 마이크로파로 통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성에서 10.23 메가헤르츠의 그 마이크로파 신호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차를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내면은 10.2, 999 여러 가지 메가헤르츠로 통신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성에서는 이 진동수의 마이크로파를 사용하여 이 지표에 있는 수신기에 이제 보내면은 우리가 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이 보정이 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